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 질문 주십시오. 네, 김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올해 4월 11.2%라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요. 네. 근데 체감 실업률은 23.6%라고 10%나 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두 실업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먼저 고쳐야 될 게 하나가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11%고 실업률은 체감은 23.6%의 차이가 약 10% 넘게 난다 했잖아요. 이때 퍼센트의 비교는 10%포인트나 넘게 난다, 이렇게 포인트를 붙이는 거예요. 그 생산 가능 활동 인구를 15세에서 64세 인구로 하거든요. 이 생산 활동 가능 인구 안에 경제 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어요. 경제 활동 인구 안에 실업자와 취업자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취업자냐? 일주일 동안에 1시간 이상 돈을 받는 일을 한 사람이 취업자예요. 그럼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요. 당신 일을 할 의사가 있었느냐? 근데 직업을 못 찾았느냐? 그러면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업자예요. 당신은 일할 의사가 있었느냐? 근데 직업을 못 찾은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요. 일할 의사가 없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경제 활동으로 분류를 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여성 가사노동자들, 학생들, 군인들이겠죠. 여기서 이제 청년 실업률을 방금 말씀하신 그 실업률이 지금 23.6%라고 했잖아요. 2015년부터 통계에 제가 잊어버렸어요. 고용 보조 지표 1, 2, 3을 발표하게 됐어요. 고용 보조 지표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거기에 고용 보조 지표 3에 보면은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 또 시간제가 아니고 이렇게 일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분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청년 실업률을 계산을 해요. 하다 보니까 올해 이번에 4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6%가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잠깐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 지수가 크게 늘어났다. 결국 우리나라 일자리는 계속 좀 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암울한 현상이고, 또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언론에서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죠. 무려 84%가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 나갈 방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또 전문가이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차 지나고 있죠. 그죠? 네. 84%가 잘하고 있다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우리가 흔히 이제 국정 지지율 또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네. 이것이 지금 84%가 나온 것인데요. 네. 이제 지난주에도 뭐 조사가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네. 대개 이제 임기 아주 초반에는 네. 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감들을 물어보죠. 왜냐하면 한 것들이 대중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해당 조사 기관에서 이번엔 처음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한 것인데 84%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이제 사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초반에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높게 시작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예.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높게 시작을 했거든요. 70% 이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점점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60%로
떨어졌고요. 예. 처음에. 예.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52%, 예. 박근혜 대통령도 44%에서 시작을 한 것이니까 예. 점점 떨어지던 흐름이었는데 네. 지금 84%가 나왔으니까 예. 최근의 흐름과는 이제 다른 흐름이었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84%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 결과고요. 5월 30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응답률은 19%,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된 거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역대 네. 대통령이 낮게 출발하는 추세인데 문재인 대통령 경우는 지금 높아졌다. 이거는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수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 맞습니까? 그것이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줬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인수위원회 있고 없고가 이제 어떤 차이를 갖냐 하면 네. 과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들 되기 전에 인수위를 거치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효과가 더 컸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만 생각하더라도 예. 당시에 이제 이른바 영어 몰입 교육이라고 해서 예. 뭐 어렌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수위 때 있었죠. 네, 인수위 때 아직 정비되지 않은 약간 설익은 정책들이 예. 외부로 표출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이루지 못한 것들이죠. 설득을 네. 또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고 네. 또 인수위 위원들이 보완에 대해 투철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것들이 이제 각각 다른 얘기들이 여러 개 나가게 되면서 네. 정권 시작해 높은 기대감으로 시작되지만 네.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낮추는 이제 효과로 작용했고 네. 또 그 이후에도 지난 정권에서도 이제 사실 뭐 인사 관련해서 네. 밀봉 뭐 인사니 이런 논란들이 인수위관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다 보니까 사실 시작하는 임기를 정작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예. 더 낮아지는 이제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까 예. 처음에 높게 형성된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 대통령 수행 평가로 그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네. 또 이제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정 지지율 높게 나오는 요인으로 예.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었던 행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보여준 행보들, 뭐 소통을 강화하고 또 뭐 이제 낡은 구도를 보여주고 뭐 예, 그런 자세들 이런 예. 것들은 상당히 이제 어필을 한 측면이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이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네. 잘 못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대비 효과 예. 이것도 상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높게 나오는데 영향을 네.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사실 지지율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예, 정부가 출마한 지 4주째를 지나가고 있는데 뭐 한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네. 예, 그게 지지율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이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84%가 기대감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가 워낙 죽을 써놓으니까 이 네. 경제학 용어로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 워낙 수출이 안 돼서 이번 달에 조금만 좋아져도 아주 지난달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진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 제가 말씀 읽어드린 거는 지지율로 해석하기보다는 기대율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인수위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일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임기 시작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을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바로 하는 것이니까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그것이 그 일에 대한 명확한 평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 일이 없잖아요. 그 기간이 짧으니까 한데 예. 뭐 여러 가지 뭐 지시라든가 뭐 발언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정확한 표현입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용어들은 실제로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개념이 되는 것인데요. 네. 정당 지지율은 맞아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해서 예. 어느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것인데 더불어가 50%죠. 뭐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귀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또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정확히 들어보시면 정치적으로 지지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일을 대통령이 최근에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라고 네. 하는 것인데 사람마다 각자 어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전 대통령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보다 잘하고 있는 편이야라고 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모아서 예. 이게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국정 지지율 몇 %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예. 이제 정확한 것은 아니고 뭐 만약에 약간 어렵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불러드리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네. 상대적인 긍정평가 비율인 거죠. 약간 어렵긴 합니다만. 예. 아니,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대치가 얼마냐. 84% 잘해주기를 바란다는 거고 그 84% 잘해주기 바란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 정부에서 워낙 못했다. 이건 뭐 순실 씨가 돌아다니면서 뭐 오만 걸 다 하고 다니셨으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상당히 강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예.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묻는 것이니까 마음이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것이니까 가변성 또는 저희 이제 경제학적 개념으로 하면 예. 탄력도가 상당히 큰 거예요. 예. 잘하면 확 그렇죠. 올라가고 못하면 뚝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보면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상당히 변동의 폭이 큰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것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책임 총리 제도 하에서 내각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얼마나 되느냐. 네. 그러니까 그럼 지지율 같은 개념이 내각제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제는 임기 정해져 있으니까 예. 사실 지지하느냐 여부를 그냥 물어볼 수는 있는데 실제 정치 제도와 조응하지는 못하는데 그렇죠. 내각제에서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예. 아베 내각, 아베 뭐 총리를 지지하십니까 또는 아베 내각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내각제와 뭐 맞는 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승인하다라고 하는 이제 어프로벌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 대통령의 잡 퍼포먼스 업무 수행에 대해서 승인하냐 승인하지 않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묻는데 그것은 약간 이제 지지와 개념에 좀 가까운 편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지지의 개념하고 일 잘하냐 못하냐는 상당히 사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변동폭이 이제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대감이 높다는 말씀. 그다음에 지금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제 인사청문회 시작되면서 결국 뭐 여당도 별 수 없네. 사람들 쓰려고 하다 보니 다 위장전입했고 탈세했고 아들 병역 문제 좀 걸리는 게 있고 이렇게 되면 점점 기대감이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고위공직자들의 탈세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이 그렇죠. 부분에 그러니까 앞으로 여론조사 결론에 어떤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 무엇이냐 이제 뭐 두 가지씩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만 71%가 탈세, 그렇군요. 42%가 병역, 부동산 투기가 38%였는데 탈세에 대한 뭐 누가 탈세를 했다 고위공직자가 그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관련돼서 더 불만이 이제 표출이 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것이 이제 인사와 관련되는 것인데 인사 같은 경우는 왜 영향이 크냐 하면 정책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효과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찬반의 근거들을 나름 갖고 있는데 인사 관련한 거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저 사람이 괜찮나 안 좋은가 이것이 그래서 효과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사 문제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이제 후보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될 경우에는 지금 높게 이제 국정 지지율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아마 이제 이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뭐 잘 어쨌든 후보자들이 일단은 잘 해내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이후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또 이전에 논란이 됐던 후보자들과 다르게 인사 검증 꼼꼼히 하는지 여부를 이제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이제 이런 부분 얘기하더라고요. 인사 검증하는데 후보자들이 본인의 기록을 스스로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사실은 엄밀하게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잘못 기하면 공적 문서에 허위를 기재한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당연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착오였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안 되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하게 사실대로 기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권에도 타격을 주는 문제거든요. 본인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이 자기의 기록을 적는데 그거를 다르게 적었다는 것은 이런 분들은 앞으로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그러잖아요. 누구와 비슷할 가능성이 커서 개혁 속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잠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니요. 이제 뭐 그 속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빠르게 해야 된다. 지금 정권에서는 빠르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 야당이 정비가 되지 않는 상황, 국민적 기대감과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예, 빠르게 이제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어쨌든 업무 지시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인데 소통이라든가 협의를 사실은 외면한 것이라고 한 비판이 일각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예. 그것이 이제 권한을 빠르게 행사하는 것과 예. 또는 소통을 실제로 행사하면서 협치를 모양새를 갖추는 것 이것에 예. 대한 균형을 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나왔던 문재인 후보자의 모습과 대통령 네. 업무 지시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여긴가 괴리가 상당히 있다. 뭐 이거는 지지자들은 상당히 이제 환호를 할 텐데 예. 또 정치적 반대층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업무 지시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예. 바라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있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론조사 전문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